자, 61번 질문인 사람. 61번 질문 있으시죠? 예, 61번은 질문하셔야지 되세요. 6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사실 수능에도 좀 많이 등장하는 가나다에서 고르는 것 중에 좀 많이 나와요. 자, 일단 대칭의 종류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대칭에는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대칭이 점대칭 그리고 두 번째로 선대칭이 있어요. 자,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쉬울까요? 점대칭이 쉬울까? 선대칭이 쉬울까? 보통 친구들이 선대칭이 쉽다고 하는데 점대칭이 훨씬 쉬워요. 자, 왜 점대칭이 쉬우냐면요. 여러분 지금 기억하세요. 지금 뭘 기억해 주시냐면은 점대칭은 조건이 한 개가 들어가요. 어떤 조건 한 개 들어가냐면은 중점 조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선대칭은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요.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냐면 중점 조건 하나랑 그 다음에 수직 조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대칭이 조금 더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대칭이 쉽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특별한 대칭인 X축이나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경우만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선대칭이 쉽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점대칭이 훨씬 더 쉬워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한번 점대칭으로 어떤 함수가 점대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은 이 함수를 실제로 그리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 함수를 이루고 있는 점들끼리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즉, 이 점과 이 점이 서로 지금 A, B라는 점에 대해서 진짜 비 오는 날은요, 여러분 부피를 만지기만 해도 부러지거든요.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어떤 fx라는 함수에 있어야 되고 이 친구는 gx라는 함수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함수를 이루고 있는 점들끼리가 서로 대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x, fx라고 얘기해 주실 수가 있고요. 얘랑 얘는 일반적으로 x 값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x', 얘는 g라는 함수 위에는 점점 이렇게 해서 놓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요 어떤 것들이 좀 등장하게 되냐면 이게 지금 중점이잖아요. 얘랑 얘의 중점이 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식으로 2분의 x 더하기 x'은 a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 2분의 fx 더하기 gx'은 b라는 이런 식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x' 대신에 뭐 쓰실 수 있죠? 2a 마이너스 x라는 친구를 써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얘 대신에 얘를 한번 좀 대입해 보기로 하죠. fx 더하기 g x' 대신에 2a-x를 쓰실 수 있고요. 양변에 2를 곱해서 2b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종류의 식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f랑 g는 a, b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받으실 수 있겠죠. fx 더하기 g 10-x는 6 같은 거. 네, 이런 식을 이제 만약에 받으셨다. 그러면은 f랑 g가 점대칭이구나. 어디에 점대칭인가요? 5,3이라는 점에 대칭인 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식 더 기억해 주실게요. 이런 형태도 나오게 되지만 어떤 형태도 나오게 되냐면 x 대신에 a 플러스 x를 한번 대입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이 식이 f, x 대신에 a 플러스 x 그 다음에 g, x 대신에 a 플러스 x 한번 대입해 보실까요? 2a에서 x 대신에 a 플러스 x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a-x 이꼴 2b라는 이런 식도 같은 식이에요. 그럼 만약에 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5,3이라는 점에서 대칭이려면은 어떤 식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a 대신에 5 그리고 a 대신에 5 그리고 b 대신에 3이 들어가는 이런 식을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능에 등장했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냐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스스로가 점대칭인 함수 있죠. 예를 들면 사인도 점대칭이죠. 코사인도 점대칭이거든요. 탄젠트도 사실 점대칭이에요. 그리고 3차 함수도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이제 수능에 나온 문제는 3차 함수에서 나왔었어요. 어떤 3차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변곡점이 알파, 베타, 진짜 미치겠다. 오늘 부피 겁나 풀어줄 텐데.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f라는 식은 어떤 식을 만족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다가 g 대신에 자기 자신이 대칭이니까 g 대신에 f가 들어가주면 되고요. 네, 그리고 a, b 대신에
이렇게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는 데는 이런 식이 나온 게 바로 수능에서 가나다 고르시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수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었냐면은 이제 이 친구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뭐 가나다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그렇게 해서 뭐 미음 번에 뭐 이런 거 하나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 식의 형태를 좀 알아두시기를 바래요. 실제로 수능이나 논술에서 저런 종류의 문제를 푸실 때 대칭이라는 거를 몰라도 풀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대칭이라는 거를 알고 풀어주시면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2번이 질문인 사람. 63번. 64번. 없어요. 넘어갈게요. 65번. 66번. 67번. 네, 67번 코사인 법칙. 이것도 꽤 많이 나오는 법칙 중에 하나죠. 증명하셔야 되는 법칙 중에. 자, 코사인 법칙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들이 ABC라는 친구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A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스몰 a라고 할게요. B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b라고 할게요. C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스몰 c라고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요 각각의 각의 크기를 나지 ABC라고 한번 해보기로 하자.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요 요렇게 한번 수선의 발을 요렇게 한번 수선의 발을 좀 내려보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고 사실 너희들이 좀 알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2반 수업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2반이 기본적으로 토요일 저녁 정도 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좀 정신이 말똥말똥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뭘 얘기를 해주면은 좀 웃어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 요 반에서 수업하면 좀 재밌어요. 자, 여기에서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좋아요. 그 밤마다 선생님이랑 아이들의 합의라는 게 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학원을 들어가 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밤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말 조용해요. 그리고 무표정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반도 있고 어떤 반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을 해도 막 그래서 우는 반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하여튼 뭐 그래요. 반마다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요. 분위기가 좋은 반이 선생님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님도 좀 수업하기가 상당히 좀 즐겁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친구 길이 얼마가 되죠? C 코사인 B가 돼요. 요거 질문하신 분 이해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길이 얼마 돼요? B 코사인 C라는 친구가 돼요. 그러면은 A라는 길이를 BC로 나타내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A라는 길이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였구나 라고 써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A를 BC로 나타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B도 마찬가지로 AC로 나타내실 수 있어요. A 코사인 C 그리고 C 코사인 A로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길이도 AB로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A 코사인 B 그리고 B 코사인 A라고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다 똑같이 그냥 푼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러분 제곱하시는 게 아니라요. 제곱이 아니에요. A를 곱하시는 거예요. A를 곱하시는 거예요. 제곱이 아니라 B를 곱하시는 거예요. 제곱이 아니라 C를 곱하시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요 위에 거 두 개는 더하고 밑에 거 하나는 빼볼게요. 제가 사실 이거요 유튜브에 옛날에 올려놓은 강의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하나가 달렸더라고요. 뭐라고 했는지 보니까 자기 친구를 소환해서 너도 코사인 법칙 이렇게 증명하냐라고 누가 댓글 달고 갔더라고요. 뭐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좌변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우변은 위에 거 두 개 더하고 밑에 거 하나 빼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야, 그럼 여기서 이거 빼는 거니까 둘이 똑같네. 그 다음에 얘한테서 이거 빼는 거니까 이것도 둘이 똑같은 게 지워지네. 그럼 위에 두 개만 더해주시면 되니까 2AB 코사인 C라는 이런 친구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C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C제곱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는 이런 친구가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인데요. 코사인 법칙은 변의 길이에 대한 식 하나, 그 다음에 각의 크기에 대한 식 하나 두 개를 다 외워주세요. 둘 다 많이 나오거든요. 네, 두 개를 반드시 다 외워주시기를 바래요.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외워주시기를 바래요. 코사인 법칙이 이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한 가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는 여러분들 바로 전 교과 과정에 코사인 법칙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요 사실 진짜 필요한 공식이거든요.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선배들이요 이런 거 그 68번 같은 거 증명할 때 진짜 이상하게 증명했었거든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교과 과정에서 저런 거를 자꾸 식을 뺐다 넣었다 하는 건지 난 진짜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리고 솔직히 내가 오늘 또 나 연구 결과를 하나를 좀 찾아보고 왔는데, 이제 아이들의 공부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수능으로는 도저히 못 갈 것 같고 이제 뭐 국영수 과학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게 영어 빼고는 국수 과를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어차피 망한 것 같으니까 국수 과에 초점을 맞춰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사실 좀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내가 믿는 과목에서 뒤통수를 맞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어떤 한 과목만을 배우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같이 배운 친구들의 학업 성취도가 훨씬 더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당히 좀 이 교육 과정에 불만 중인 거가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과 친구들, 여러분처럼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확통이랑 미적이랑 기백을 다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차피 논술하고 있어서 배우고는 있는데, 이게 서로 상충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절대 서로 다른 학문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다 수학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백만 정말요, 이게 믿겨지지 않겠지만 기백이랑 미적이랑 확통을 다 같이 공부한 세대보다 지금 세대의 학력이 훨씬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 머리가 안 좋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사실 다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단원 간의 유기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연구 결과를 보고 나니까 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과 애들까지 공부할 부분을 이렇게 다 줄여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줄였으면 그걸 논술도 공부하지 말아야지. 뭐야, 또 논술에서는 다 오고 필요한 거야. 어느 장단이 춤추는 거야. 68번 질문인 사람. 네, 68번 보십시다. 68번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여기에서 단위원을 하나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요, 저의 공부에 대한 지론은 내가 진짜 하다못해 히브리어를 배우더라도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쓸 때가 있다는 게 내 공부 지론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율적인 공부만 하려고 해요. 내가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요것만 공부해야지 하는. 근데 사실 그런 공부라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굉장히 좀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공부할 양이 만약에 이만큼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여러분 공부하면서 느껴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공부는 하면 할수록 모르는 걸 알아가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채워지고 모르는 부분이 적게 남아야 될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더 많이 생기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공부라는 게 하면 할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유 없는 자신감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생각이 드냐, 야, 로또도 맞추는데 수능에서 어차피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면은 모르는 문제 다 때려 맞출 수도 있는 거.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리고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내가 짧은 시간 안에 초인이 되어서 나중에 다 끝내버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나중에 되게 자신감이 차올라요. 원래 공부를 많이 하면. 근데 만약에 많이 하면 아니라 안 하면은 자신감이 차오르고요. 그리고 공부를 진짜 많이 하잖아. 그럼 많이 할수록 되게 불안해요. 어떤 게 불안하냐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성적,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까봐 일단 되게 불안하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뭐가 불안하냐면, 혹시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많이 차올라요.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엄청 불안한 상태에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불안한 상태에서 시험 보면 되게 잘 보더라고요. 네, 뭐 그렇더라고. 뭐 저의 경우에는 그랬어요. 자, 단위원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게요. 여기에서 누구를 생각해 보실 거냐면은, 자, 참고로 이런 종류의 원은요, 여러분들이 논술에서도 진짜 많이 보실 원 중에 하나인데요. 이만큼의 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1이었으니까 요렇게 수선의 반을 내렸을 때 얘가 코사인 알파, 얘가 사인 알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렇게도 한번 보조선을 그어 보실게요. 요렇게 보조선 그었을 때 이만큼을 베타라고 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요 친구의 좌표는 이렇게 또 내렸을 때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가 될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요, 이만큼의 길이를요, D라고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D라는 친구의 제곱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실게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한번 볼까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보시면은 이거랑 이거 사이의 거리니까 코 알파 마이너스 코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 알파 마이너스 사 베타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얘를요, 뭐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면 방금 전에 코사인 법칙 증명하셨잖아요. 코사인 법칙으로 해결해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이의 기인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D제곱이라는 친구 뭐가 돼요? 1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물론 이것도요. 이거 말고도 증명하시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몇 가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요. 요거 전개 좀 해보실게요. 자, 코제곱 더하기 사제곱에서 1 나오고요. 코제곱 더하기 사제곱에서 1 나와요. 그리고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오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얘가 지금 얘랑 같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 식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얘랑 얘가 이렇게 지워지게 되죠. 자, 마이너스 2로 나누실 수 있거든요. 나눠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나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식을 이렇게 얻어주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방법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쉽게 증명하시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코사인 법칙을 안 배웠던 여러분 전 세대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좀 증명하기도 하고 그랬었답니다. 자, 69번 질문인 사람. 70번. 70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요. 자, 여러분 요거 지금 받으셨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해보실 거냐면은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한번 대입해 보실게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대입해 줘야 되겠다. 자,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한번 좀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 대신에 누구 대입했나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셨거든요. 자, 코사인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셨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질문하신 분? 자, 그러면은요. 얘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자. 자, 먼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얼마예요? 사인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요거 1, 4분면에 각이니까 사인 알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요거 1, 4분면에 가기 때문에 알파로 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얼마가 되죠? 2분의 파이니까 사인으로 가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얘가 취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요런 치부가 되겠네요. 요것까지 그럼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 71번 질문인 사람. 72번. 73번. 없네요. 네, 여기까지 하셨고요. 영상 이제 끊어주세요.